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텔에서 메이크업하는 트루 호텔 메이트입니다. 여기는 전주고요. 이제 거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창 가는 메이크업 흰머리의 이슈로 인해 갖고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나타났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가요. 그간 왜 못 갔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이 많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거창 가는 메이크업 호텔 메이트 출발! 빵! 이거 땡겨요. 렌즈를 먼저 껴야겠다. 아니 막 컬러 렌즈 다들 잘 끼던데 저는 컬러 렌즈를 잘 모르겠어요. 눈이 좀 더 또렷해진다는데 그걸 잘 못 느끼나 봐요. 라네즈 크림 스킨 아주 좋다니까요. 으악. 눌러서 전주는 언제나 올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원래 전주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가? 에스트라 로션 저 요새 여기 꽂혔어요. 엄청 좀 소프트 보들보들한 이런 느낌도 좋고 근데 또 보습감이 없지도 않고 아주 찰떡이에요. 이거 봐 부드럽게 발리는 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고 로션파가 있는지 알겠다니까요. 입술도 이렇게 해주고 목을 잊지 말자. 크림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양은 요만큼만. 제가 왜 전주에 왔냐면 거창 가려고 전주에 왔어요. 그래서 하룻밤 전주에 끊어서 자고 그 다음에 거창을 가자 해서 어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인중에 털도 좀 나고 턱 밑에도 두꺼운 털이 좀 나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그게 없다? 이 털 나는 게 제가 알기로 약간 남성 호르몬? 그런 걸로 들었는데 임신해서 에스트로겐이 폭발해서 안 나나? 진짜 신기해. 안 나요. 선크림 좀 바르겠습니다. 사실 메이크업 할 때 무기자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유기 혼합이 메이크업 할 때 좀 편안한 건 이긴 하죠. 그런데 또 이 무기자차의 어떤 짱짱한 선지수 믿을 수 있잖아요. 크림이랑 이게 잘 얼굴에 붙어있게 약간 시간차를 두고 제가 떠드느라 살짝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이렇게 발라줘야지. 만약에 크림이 너무 미끌미끌한데 이걸 바르면 무기하고 더 안 섞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선크림 바르면 손을 좀 닦아주고 싶긴 하죠. 파데를 바로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수분 베이스로 풀어줄게요. 연작의 명작 베이스 프랩. 이거는 참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어. 조금만 더 무기자차를 살짝 풀어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발라도 되긴 되는데 쫀쫀함을 더해주겠다 그 정도 느낌. 파데 바르는 결하고 똑같이 발라줄게요. 제가 브러쉬를 여기다 가져왔어요. 이런 통 하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파데는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는 1&고이에요. 이렇게 호텔에서 촬영하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입덧을 했었기 때문에 호텔에 올 수도 없었고 색깔도 참 예쁘게 나오고 질감도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얼마 전에 엄청 뭘 샀는데 피카소 이런 퍼프 통이 있더라고요. 완전 좋아. 물에 적셔오면 좋은데 그게 귀찮지? 그냥 두들겨. 물에 묻혀갖고 부풀리는 정도? 말라가게? 그 정도가 딱 좋긴 하더라고요. 엄청 꽉 짜야 돼. 그래서 거창을 가면은 또 저희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브이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할머니를 종종 찾으세요. 잘 계시는지. 잘 계십니다. 근데 왜 거창을 안 가냐. 사실은 좀 사연이 있었어요.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브이로그에 나오기도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요청이 되게 많으세요. 갑자기 고추 모종을 가지러 가야 한다든지 갑자기 안경을 맞추러 가야 되는데 꼭 당신이 원하시는 안경점에 막 가야 한다든지 저는 좀 맞춰드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할머니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재밌잖아요. 할머니가 대체 어디를 가려고 지금 이렇게 약간 난리가 났는가. 과연 할머니는 찾을 수 있을까. 그 고추 모종도 어디에 맡겼는지 가게 이름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추리를 해가지고 막 찾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빈이를 데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맞춰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맞춰드리면 되지 않냐. 그냥 할머니 다음에 하자 하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추측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막 이런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할머니의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했었죠. 엄마가 반찬 싸준 거 이런 것도 뚜껑을 한 3초 전에 열어봤던 뚜껑인데 이거 열고 저 뚜껑 열고 이거는 뭐고 하고 또 열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단기 기억. 지금 많이 심하시고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지금 제가 강빈이랑 실버라인만 데리고 시골을 갔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갈 거면 엄마 아빠 갈 때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를 케어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는 게 맞다. 저희는 뭐 먹는 거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또 할머니가 저희가 가면 먹는 것도 이렇게 못 챙겨주면 안 된다는 그런 집착도 좀 있으세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또 저희 엄마랑 완전 다르게 부엌에는 취미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밭일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부엌에 취미가 없으신 분이 손님이 오시면은 너무 좀 당황을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된장찌개라도 끓이고 하면은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가 그걸 할 줄 아냐면서. 그리고 거창하면 또 우마무시한 우리 이모네 맛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곳은 복국, 독이 있다고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잘하면 괜찮습니다. 거기랑 이제 청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향어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향어회는 안 하시고 장어만 하시거든요. 아주 장어가 꿀맛탱입니다. 꿀맛탱. 그거를 먹으러 가요. 청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만나기로 했어요. 동생도 오고. 코렉터 1N입니다. 컨실러 브러쉬를 안 갖고 왔어. 큰일 났다. 할머니의 초기에 치매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 빨리 이제 약을 드셨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 드셨죠. 오케이, 나에게 병이 진행이 되고 있어. 빠르게 약을 먹자. 이게 인정이 참 힘들고 그랬어요. 부정하는. 많은 가족들의 고민일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질병은 약을 먹어서 늦추는 게 최선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님도 계속 방문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 엄마 아빠도 거창을 좀 되게 자주 내려가세요. 그리고 또 아빠도 형제도 있고 하니까 삼촌이랑 뭐 고모랑도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근데 막 생활이 안 되시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오고 어쩌면 이런 게 당연한 건데 참 그렇다? 알긴 알겠는데 그리고 저 이게 안 없어져요. 점이 된 건지 뭐가 여드름이 되게 크게 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할머니가 다니시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할머니가 갈 때마다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강빈이를 보여주시나 봐요. 아주 감사한 분이에요. 진짜 얇게 깔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파우더 챙겼어요. 바늘하고 가루가 넘실넘실 이렇게 쳐주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오늘 할머니 뵙고 청정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저희는 대구로 갈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헤어질 때 저희랑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가지 말라고 진짜 화를 좀 많이 내세요. 무서워. 그게 얼마나 할머니가 아쉬우시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 맞아 알지. 이게 혼자 적적하시고 너무너무 알죠. 근데 하룻밤을 자고 가도 이틀밤을 자고 가도 사실 똑같아요. 치매의 일부분인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것도 약간 조절이 좀 안 되시는 감정이 그거 나중에 진짜 화를 진짜 무섭게 내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무서워요. 진정시킬 수 없는 그녀. 왜 웃냐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웃어야죠 뭐.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 웃었을 때 너무 가벼이 여겨서 웃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가볍게 여겨서 웃는다기보다는 마냥 슬퍼하고 심각해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웃으면서 그런 상황에 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신상 가져와 봤어요. 아 이제 입덕 끝나고 하니까 신상이 눈에 들어와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페이브 무드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 좀 화사하게 그냥 이걸로 과감하게 가죠 뭐. 아 저는 조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명절에 거창 갈 때만 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막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기억이 없네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절에 와가지고 좀 그나마 엄마 아빠랑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시절만 해도 부모님을 여행을 가면서 막 챙기고 이런 게 여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어린 시절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동생 2학년 이 정도 때 겨울에 한 달, 그 다음 해 여름에 한 2주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저를 시골에 보냈었어요. 방학 때 가서 그냥 야생에서 뛰어놀아라 이러면서. 제 인생의 일탈 황금기. 양치를 일주일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과자라고는 조리퐁밖에 없어요 시골에. 구매부라고 아세요? 이거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슈퍼보다도 작은 동네 구멍가게를 구매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맨날 조리퐁만 사 먹고 거기 파는 거라고는 소주, 라면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과자는 조리퐁뿐이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마당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물 뿌리고 바닥에 놀다가 말리꽃에 물이 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알았나. 그 말리꽃에 물이 가면 안 되는지. 진짜 우리 할머니 엄청 화나가지고 이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쫓아오시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 나 진짜 진심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근데 제 동생이랑 저는 무서운데 심각성을 좀 모른 채로 잠옷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도망나가고 대문 밖에서 할머니 화났나 봐 둘이 그러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도 계셨어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오토바이 타고 동네 댐에 올라가고 댐에 올라갔다가 화장실 없는데 배 아파갖고 뭐 어떻게 아무데나 막 하는 거죠 시골이니까. 근데 그런 기억들이 안 없어져요. 근데 뭐 지금 강빈이만 해도 그런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죠. 엄마 아빠가 시골 체험을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어디를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시골에 있으면 할머니가 맨날 할아버지한테 화냈던 것만 기억나요. 그것도 속옷과 이런 것도 다 막 벗으시면서 저놈의 용감탱이 이러면서 제 동생이랑 저는 할아버지한테 용감탱이래. 우리 할아버지가 다 잘못했지 뭐. 그러면 이제 듣다가 우리 할아버지도 근데 이게 경상도에 이런 또 거친 언어들이 있어요. 저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럼 할머니한테 할머니래. 근데 막 그게 무섭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찐으로 싸우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그 시골의 좁은 방 안에서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더운 여름에 그 온도, 습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막 티격태격하고 한겨울에는 눈이 엄청 왔었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무릎까지 잠기는 눈은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 그렇게 눈이 온 기억이 없어요. 있었겠죠, 눈이 온 적은. 근데 제 기억엔 없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폐가 안 좋으셨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담배를 하셔가지고 도저히 못 끊으시더라고요. 또 그걸로 인한 사연들이 많죠. 폐도 폐암이나 이런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폐가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병도 있어요. 고생하셨죠. 그래갖고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할머니가 눈을 막 치우는데 우린 눈 치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언더 음영은 이걸로 할게요. 제 동생이 할머니 눈 치우지 마! 막 이런 거 말하는 거 제 동생 담당이었거든요. 치우지 마! 이러면 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역적을 내시죠. 이걸 안 치우면 길이 얼어갖고 이거 어떻게 날리게 돼! 우리 할아버지는 또 저희를 달래주는 그런 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 저 밭에 가면 있다. 밭에 가서 놀아라. 마당은 치워야지. 그런데 우리 갱상도 할아버지가 끝까지 달래줄 리가 없죠. 그래도 치우지 마. 좀 몇 번 소리가 더 난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밭에 가서 놀아가게! 이제 할아버지 화낼 텐데 이제 엄마도 화낼 텐데 하는데 내 동생은 꼭 그 선을 넘어. 눈치 없는 놈. 홀리카 단품 섀도우 좋기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마이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베리 휘그. 자글자글하게 펄이 있거든요. 색감 조금 더 주면서 펄 주는 걸로 괜찮은데요? 이거 핑크 메이크업 하는 날 베이스로 써도 되겠다. 옛날에는 눈에 색조를 참 뭘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톤온톤으로 전체 색감을 본다든지 이런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색조 하나에 빡 꽂히는 것보다. 밸런스 찾기? 마스카라 홀리카. 사실 마스카라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써봐도 뭐 다 무난하고 괜찮다? 근데 이 홀리카가 저는 제일 편해요. 연장도 제일 잘 되고 파리다리처럼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 파리다리가 돼야만 숱도 많아 보이고 길이 연장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 게 눈썹이 이미 너무 기신 분들, 이미 숱이 많으신 분들은 얘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거 없는 거에 맞춰서 이런 거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는 머리숱도 엄청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둘째를 가지고는 머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이제 관리를 또 더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입덧하고 컨디션 안 좋아서 못했는데 뭐든 좀 적당한 게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요새 제가 좀 브라에 꽂혀서 그런지 가슴 사이즈가 너무 커도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게 너무 큰 축을 끼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70에 F컵이거든요. 이게 브라 디자인마다 좀 사이즈가 다르긴 해도 75에 E컵 아니면 F를 입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75에 C 이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B 아니면 C. 그 이후로는 이제 와코로 입으면서 D컵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근데 다시 임신을 하니까 F컵이 됐어요.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올려주는 느낌을 좋아해서 와이어가 없어도 안 되고 좀 할머니 브라 같은 느낌이 나더라도 레이스 소재여야 더 탄력감 있게 좀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 그런 저의 니즈가 있더라고요. 바비 브라운의 이 스틱 섀도우 전설의 골든 핑크. 요즘 바비가 뭐 싱글 섀도우도 없앤다 그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참 신기해요. 밀크터치 이거 예쁘던데요? 5가지인가 색깔이 있는데 그중에 전 좀 맑은 색깔 3가지? 그 정도를 따로 빼놨는데 3개 다 예뻐요. 펄이 잘 얹어질 수 있도록 잘 봐야 돼요.
이거 베이지 톤의 데이지크 쉐딩 너무 좋아요. 원 블렌딩. 이게 눈 밑에 애교살 만들 때도 괜찮고 너무 막 과하게 그림자를 그리면 안 어울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서 적당히. 저도 막 피부에 잡티가 많아졌어요. 여드름뿐 아닌 색소 침착의 잡티. 첫째 때 나아지기는 하던데 모르죠. 뭐 두 번째는 어떨지. 눈썹은 베어엣지. 흰머리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염색에 대한 의견이 좀 달라요. 여자 선생님은 약간 난감해 하시면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당연히 권장은 안 하시죠. 근데 산모가 원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남자 선생님은 기형아의 보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뭐 비주얼이 중요한 그런 뷰티 유튜버는 아니라고는 해도 어쨌든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띠를 한다, 그래서 눈썹을 잘 그려야 된다 이 말을 하려다가 또 의식의 흐름으로 염색까지 날아가 버렸네. 짠! 립은 젤피 틴트. 요거는 사모 누핑크거든요. 얘도 진짜 예뻐요. 라이트 톤에게는 너무 찰떡. 턱이 좀 커버가 덜 됐네. 저 이거 발렌티노 쿠션 요새 되게 잘 써요. 뭔가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이런 브러쉬가 있으면 더 외곽에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좀 허전하니까 블러셔도 챙겨왔어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VDL 치크스테인 바운싱 피치.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살짝만. 진짜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은 화보 현장에서도 그렇고 블러셔를 엄청 진하게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화보랑 똑같이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립을 딱 얹었을 때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할 때 이렇게 블러셔를 얹어주면 좀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머리끈이 없어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서 머리끈 사갖고 머리를 이렇게 톡 내려야겠어요. 이게 이러고 있는 거랑 머리가 이렇게 톡 내려오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 옷은요, 이런 원피스예요. 소임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저 배도 많이 나왔어요. 뻥뻥. 강빈이 가졌을 때도 제가 사 입었었거든요. 그거 임산부 아니신 분들도 입고 다니는 거 제가 좀 봤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입어도 되긴 된다. 오늘 이렇게 해서 거창가는 메이크업 했는데요. 메이크업 하면서 저희 할머니 근황도 전달 드리고 갑자기 어릴 때 얘기도 막 해보고,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